저는 오늘 넷마블의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에 대한 진실한 대담을 위해 이게 진짜 수사기관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로 오늘 박사님도 와 계시고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나는 지금 프로그램 출연을 후회하고 있다. 진실이에요? 왜 진실이지? 쌀먹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거 1대1 개인 거래 요것도 언제부터 가능하냐? 저희 1대1 거래는 오픈부터 가능한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낭만의 전장으로 저는 오늘 넷마블의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에 대한 진실한 대담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RF 온라인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2004년도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 국가 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PC MMORPG가 되겠습니다. 이미 매니악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2023년도에 서비스를 종료 후 넷마블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져 3월 20일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RF 진실 게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F 온라인 넥스트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홍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넷마블 엔투 대표 권민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RF 온라인 넥스트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권민관 대표님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모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쇼케이스를 통해서 좀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쇼케이스에서는 저희 게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테고 또 저희도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녹화 현장에 오니까 오늘 좀 이제 그 제작진이 좀 벼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거짓말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탐지기가. 예,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저희가 뭐 예능이나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그 전기 충격 오는 이제 그 기계로 보통 많이 했는데 오늘 제 옆에 그 박사님도 와 계시고 이게 진짜 수사기관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로 오늘 저에게 좀 질문을 던져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세 분 오늘 괜찮으실까요? 작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진실을 많이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요.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보상이 또 영상 말미에 나오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홍강민 PD님께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착용해 주셨는데 근데 정말 죄송한데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이 정도로 완전히 진실을 터놓겠다는 저의 각오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유저분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보세요. 이거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아니 대표님 이거 괜찮아요? 죄송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특히 제가 유저분들을 좀 대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거고 그에 따른 답변을 우리 이제 피디님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두 분도 이 부분은 좀 내가 첨언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와 주셔도 되고 제가 이제 또 이게 저희가 녹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저거 거짓말 탐지기 여러 번 다시 하면은 진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에게 쉬는 시간에 여쭤보니까 그런 사례가 아예 없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속일 수 있는 분이라면 PD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해서 여러분 좀 믿어주시고 제가 이제 뭐 이 기계가 좀 잘 작동하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PD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프로그램 출연을 승낙한 걸 매우 후회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후에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밝혀집니다. 이게 또 그래프가요 하나가 아닙니다. 4개의 그래프를 종합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분들이 오셔야만 이제 가능한 작업인데 그래프가 좀 이제 종합이 된 것 같은데 박사님 지금 우리 PD님의 그 대답 진실인가요? 진실이에요? 왜 진실이지? 아니 진심으로 지금 이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작업인데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RF에 대해서 진정성만 전달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질문은 되게 가벼운 질문이었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 유저분들의 질문도 있고요. 또 제가 궁금해서 가져온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RF 온라인을 PC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던 30대 후반 아재인데요.
그때 당시에 밸런스 문제로 유저와 회사 간의 갈등이 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요거 RF 온라인 넥스트에서는 어떻게 잘 개선이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원작에서는 코라가 강해서 코라 온라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력 불균형이 있었는데요. 아, 그랬죠. 네. 예. 한번 종족을 선택하면 이게 바꿀 수 없는 세력적 기반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사이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유롭게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유동적으로 세력 불균형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현재 잡혀있는 밸런스들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지속적인 유저들과 소통을 통해서 잘 잡아 나가겠다라고 디렉터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요 질문, 이게 공식 포럼에도 올라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은큼강 땡땡님이 보내준 질문이에요. 이거 그럼 종족이라는 개념이 이게 아예 사라지는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기존의 RF 온라인을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 이제 앞서도 PD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 RFIP에서 종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저희 처음에 진행할 때 종족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전으로 저희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력 간 불균형 문제가 있고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바가 지속적으로 좀 쟁이 일어나는 환경을 추구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세력전 기반의 게임에서는 한번 특정 세력이 강하면 돌이킬 수가 없더라.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를 선택하면서 시즌별로 진행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종족을 선택하는 부분은 좀 제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작을 최대한 좀 이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지만 이게 이제 길게 바라봤을 때 밸런스적으로 좀 해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종족이 또 없어지더라도 사실 이게 저는 RF 온라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확실하게 좀 유지가 되겠죠? 물론이죠.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제 쟁이 일어나는 환경이고 저희는 이제 길드를 통해서 이런 쟁이 꾸준히 발생하도록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광산전까지 네. 이어지고 또 이걸 기반으로 월드 간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쇼케이스를 보니까 네. 길드란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기존 게임처럼 세력 대 세력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길드 1대1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국가 세계라는 개념은 있는 거고 길들이 단체로 한 국가 대표로 묶여서 그러니까 단체로 한 길드와 한 길드가 아니라 다길드와 다길드 이 구조 자체 네. 예, 그러니까 세력 전쟁이라는 이 구조 자체는 유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길드라는 그 단어 하나가 좀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많은 유저분들에게는. 근데 요런 어떤 내막이 있었다는 말씀을 덧붙여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쇼케이스를 보니까 제가 좀 질문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요거 승리한 길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이런 목소리가 유저들에게 있어요. 요거 예 아니오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쇼케이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걸 주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그래프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박사님 어제 좀 그래프 좀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피디님 진실만을 말씀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거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또 많았던 거고 아마 유저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좀 서로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승리한 길드의 보상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플레이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보상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은 처음 광산전을 해서 승리한 길드가 보상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성장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쟁이 꾸준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결과까지 만들어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 적절한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PD님이 답변하시니까 좀 불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PD님이 보시기에는 그 광산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그 첫 번째 길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애정을 주신 만큼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PD님도 어느 정도는 맞췄다고 생각하자 마음 한켠에 보상이 조금 있긴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그래프가 좀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PD님 그리고 죄송한데 앞으로 좀 진실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련한 내용들도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를 먼저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긴 좀 매워요. PD님 좀 맵습니다. 네. 예, 마음의 준비 해주시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확률형 과금 스트레스를 좀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결국 돈을 더 쓰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 거 맞죠? 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 부분은 또 많은 유저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 또 박사님 분석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저 빨간 그래프가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진실해요. 이거 힘든 방송입니다. 제가 손에 막 땀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막 제가 볼 줄 몰라서 근데 막 그래프가 움직여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다른 게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고가금들이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천장, 그게 아니고 낮은 단계부터 촘촘하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는 천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받을 수 있는 확정 아이템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저희 보통 이제 사업부에서 네. 이런 정도로 촘촘하게 막 그 천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낭만의 전장으로가 저희 핵심 모토잖아요. 네. 이 낭만의 핵심은 그냥 게임을 하면서 얻는 다이아를 가지고 뽑기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성장하고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촘촘한 천장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천장을 넣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충분히 플레이하시면서 충분히 계속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유저분들 좀 대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천장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저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천장은 존재하지만 이미 확률이 극악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천장을 도입한 배경 자체가 네. 이 MMORPG란 장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수록 재밌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천장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량의 시도를 하면 무조건 성장이 동반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시도한 수만큼 보상을 받고 서버에 남아서 플레이를 하면서 대다수가 플레이하는 생태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그런 배경 때문에 천장을 촘촘하게 구성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작은 단계부터 마지막에는 전설 등급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도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확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에는 무조건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실감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셨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사실 전설을 천장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확률을 그냥 전체적으로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확실하게 어떤 이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최초 전설을 획득하셨을 때 네. 저희가 요건 히든 시스템인데 네네. 원하는 클래스의 전설, 원하는 종류의 전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와.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등급의 아이템을 얻었을 때 강제적으로 클래스가 정해지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네, 자신이 원하는 클래스를 전설 등급 중에도 최초에 딱 먹었다라고 하면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와, 이거는 진짜 좋은데요? 대답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우리 박사님이 또 오래 쉬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거짓말 탐지기 한번 가동을 또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아니, 이 고급 인력을
지금 거의 한 4시간째 포박당기고 계신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많은 유저분들이 내가 이 게임을 정말 길게 정말 나의 게임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취지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 가치 보존이 잘 되는 게임인가요? 네, 가치 보존이 잘 되는 게임 맞습니다. 이거 완전 단호하게 지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디님께서 이거는 가치 보존이 된다. 끄덕이고 계십니다, 박사님. 완전 진실. 이게 너무 진실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애매했던 것들은 좀 오래 보시는데 이거는 뭐 너무 진실인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장비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장비가 좀 필요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 클래스의 장비를 다 맞춘 후라도 다양한 장비를 획득하면은 네. 장비를 분해해서 뭐 MAU라든가 예? 다른 성장 요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가치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서 가치 네. 보존이 좀 잘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표현해서 버리는 장비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먹은 걸 다 분해해서 이거를 재화 가치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 하나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가치 보존이 잘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저 하나 또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혹시 쌀먹도 가능한가요? 네, 뭐 소위 쌀먹이라고 하는 네, 플레이를 네, 네. 통해 다이아를 버는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유저다라는 분들이 성장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쓸 장비 외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장비를 계속해서 획득을 해서 분해를 하거나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위 유저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아이템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 쌀먹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템을 파밍해서 공급하면서 다이아를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 쇼케이스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1대1 거래가 존재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래는 되는데 거래 내에 그 제한이 뭔가 걸려 있거나 이러면 완벽한 거래라고 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저분들이 쇼케이스 보면서 좀 궁금해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은 아주 정말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사실은 유저분들의 불편함을 느끼기 위한 제한보다는 작업장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의 제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렇죠. 또 거래가 이루어지면 또 그쪽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설명을. 유저분들도 이제 작업장이 많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 얘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작업장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작업장이 있다고 해서 1대1 거래가 안 되면 저희 낭만의 전장으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1대1 거래는 가급적 자유롭게 하되 작업장이 1대1 거래를 마구잡이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제한만 걸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 적고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다 염려하고 있고 생각해둔 게 있다라는 말로 저희가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유저분들이 또 꼼꼼하셔가지고 요거 1대1 개인 거래 요거 또 언제부터 가능하냐. 왜냐면 또 이게 출시하고 한참 있다가 되는 건지 이게 또 바로 되는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1대1 거래는 오픈부터 가능한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픈 즉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RF 온라인 하면은 족장과 족장 월급제라는 신선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RF 온라인 넥스트에서도 이 족장과 족장 월급제에 대해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꽤나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셨거든요. 네, 뭐 사실 뭐 길드가 있으니까 네. 뭐 길드장 월급제가 있으면 되는 거긴 한데 네. 족장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었냐면 시즌별로
각 국가별로 네. 과거로 치면 족장, 그러니까 그 각 국가별 1등을 선발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국가별 1등에게 월급에 상하는 맞죠? 네, 다이아를 오.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월급으로 이제 예전에는 정말로 캐시 주었던 역사가 아니, 진짜. 있지만 예. 저희는 이제 캐시가 아니지만 그래도 각 국가별로 랭킹을 이제 가장 그 이 국가에 공헌을 많이 했다라는 분들에게는 다이아를 이제 제공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RF 온라인에 존재했었던 족장과 족장 월급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뭔가 좀 구현해냈다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그런 살리려고. 느낌을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시작부터 다른 결이 분명히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작에는 그 신기 사용 후에 그 수리비가 존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게 수리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 RF 온라인을 재밌게 즐겼던 유저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수리비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기는 수리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신기가 무료라고 해놓고 신기에 수리비를 넣으면 네. 아니죠. 신기를 거짓말이지. 무료로 주고 무료로 주고 이걸 무료로 주는데 수리비도 안 내요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유저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단 말이에요. 저희는 저독성. 네. 예. 네, 그 부분도 있지만 네네네. 신기는 사실 이제 저희 그 RF에서 네. 핵심 플레이 요소 중에 하나고 신기를 사용하면 아시다시피 엄청 그 강해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신기가 어떤 돈을 쓰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면 게임이 재미있게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성장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신기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해서 신기를 계속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하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좀 제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기 수리비는 없다. 그러나 신기를 재사용할 때 약간 그 시간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신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리비는 없답니다. 이게 갑자기 공짜로 줘놓고 수리비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었는데. 그럼 낭만이 없죠. 낭만 오늘 엄청 얘기하시는데 네. 낭만 있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비낭만적인 건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또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 준비한 쿠폰이 되겠습니다. 쿠폰 아마 여기로 지금 나올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또 이제 출시 이후에 재밌게 RF 온라인 넥스트를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RF 온라인 넥스트가 다른 MMORPG에 없는 서비스 정책이라든가 운영 방안이 또 있잖아요. 이번엔 좀 약간 가벼운 질문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캐릭터가 비행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MMORPG에서 개인 비행, 이게 사실은 좀 낯선 그림이긴 한데 이게 어디서든 이게 뭐 지역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좀 비행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제 SF라는 장르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비행을 대부분 꿈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스로 월드를 구성할 때부터 최대한 MMO지만 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날 수 있도록 제공해보자라는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부 약간 고도 제한이 있거나 사람들이 좀 몰려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류의 좀 컨텐츠가 돌아가야 되는 것들에서는 좀 제약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월드 내에서는 자유롭게 비행하는 형태로 제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영상에서 보니까 이런 건 되게 새롭다. 그리고 사실 유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행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목적성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것도 있지만 비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서 그냥 사냥을 하다가 뭐 그 작은 전투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재밌는 양상들이 많이 생기는 그래요? 네. 쟁할 때 이제 피하고 싶을 때 이게 재빨리 속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 컨텐츠 같은 데서 상대 진영으로 날아서 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기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임을 아마 직접 해보시면 그 비행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이제 양상이 벌어지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재밌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루한 거를 조금 이제 덜어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된 것 같고, 자, 요거는 사실은 뭐 MMORPG라면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질문이고 모든 쇼케이스 때 뭐 드리는 질문 같긴 해요. RF라인 넥스트 이거 자동 게임인가요? 자동 게임이긴 하지만 네.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자동 사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아, 네. 네, 전략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신기를 소환하거나 애니머스를 소환해야 되는 타임들, 그리고 아까 사업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모드 혹은 뭐 레이드 같은 그런 보스를 잡아야 되는 시점에서 비행을 통한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네. 수동 플레이를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지원 부분이나 뭐 다른 일을 보면서 할 때는 자동으로 돌렸다가 뭔가 컨트롤 요구하면 수동으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사실은 저도 한 명이 직장인이지만 네. 직장인들이 이제 MMORPG 게임을 하면서 자동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성장이나 이런 컨텐츠 대부분은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정말 쟁을 하거나 내가 정말 딱 이번에는 각 잡고 컨트롤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는 순간만 최소로 수동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유저분들도 손맛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직장인분들이나 뭐 제 주위에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자사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었다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되게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다 받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게임이 출시되면은 매번 유저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게 컨텐츠 고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뭐 만반의 준비를 개발팀이라든가 사업팀이 해가지고 게임을 출시하지만, 항상 제가 이제 디렉터님들에게 듣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야, 이거 유저분들의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랐다. 이 얘기를 제가 거의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추가 컨텐츠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미리 좀 말씀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전반적인 로드맵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RF는 노바스 월드에서 진행되는 모험을 기반으로 모든 컨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스토리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퀘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고요. 네. 쇼케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PVE 컨텐츠인 광산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 PVE 컨텐츠인 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서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컨텐츠라고 보면요. 네. 이후에 월드 그룹으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아, 네. 월드 그룹은 노바스 월드가 아닌 이제 외행성, 다른 행성으로 좀 더 다른 형태의 비주얼을 보여주려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외행성은 월드 그룹 던전, 그리고 월드 그룹 보스, 그런 형태로 월드 그룹 쪽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지난 쇼케이스 때 피디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네. 유저분들께서 네. 아직 안 만들었네. 예정 중입니다. 이러면은 유저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유저분들을 네, 우려하시더라고요. 예, 상반기, 하반기도 싫어해요. 네, 근데 여덟. 네, 유저분들 성장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컨텐츠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 만든 거 아니랍니다. 예, 만들었던 거. 억울해서.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다양한 재미를 게임 내에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직 RF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직 RF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굵직굵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그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 가져봤고, 자, 피디님, 네. 아직 박사님 계십니다. 예, 명심해 주시고 신문 10답, 이게 좀 가벼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여쭤볼 건데 네네.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전쟁 이거 하루에 3번 하나요? 아니요. 우주전함, 정거장 이거 있나요? 네. PC 모바일 호환 되나요? 네. 자, 이 게임 재밌나요? 네, 엄청 재밌습니다. 회사 구간 있나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경품 이벤트는 복수 당첨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커마 가능하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과거 RF라인 아이디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이건 죄송합니다만 과거 아이디로는 그대로 즐길 수는 없고요. 네. 대신에 캐릭터 선점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인이 아래 온라인 때 쓰셨던 그 캐릭터 선점을 하시면 그 향수와 낭만을 그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RF 온라인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나는 그때 그 아이디로. 그리고 또 그 아이디로 가야만 과거에 또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캐릭터명 선점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만족할 만한 아이디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신문 10답의 피날레를 한번 저희가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게임 RF는 넥스트 언제 출시하나요? 3월 20일이요. 3월 20일. 자, 대표님 언제라고요? 3월 20일입니다. 본부장님 언제요? 3월 20일. 자, 여러분 3월 20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사실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사전 등록 보상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게임을 하시는데 딱 사전 등록 보상만 받아도 나요. 초반에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정도의 네. 그 정도 수준의 사전 등록 보상을 준비했고요. 맞죠, 본부장님? 일단은 네. 저희가 11만 9천 원 상당의 패키지를 보상으로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게임보다는 딱 사전 등록하고 게임을 하시면은 네. 훨씬 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게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쿠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쿠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왜냐면 사전 등록 보상은 당연하고 물론 이제 가격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방송 이 시간을 보신 분들도 뭔가 좀 특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좀 하단이 이쯤 나가겠네. 여기 여러분들 요거 나갈 것 같습니다. 쿠폰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3월 20일 론칭하면 꼭 등록하고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게임 전문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게임 시험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 하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전 등록 지금 진행 중이니까 꼭 사전 등록 부탁드리면서 RF는 넥스트 다시 한번 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웃으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F 온라인 넥스트 지금 사전 등록하세요.